현재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수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3월 21일부터 22일 날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혹은 금리 동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뱅크런이라고 하는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파산 위기가 있는 그런 악재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은행들이 파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원인 자체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3월에 있을 FOMC 때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또 커졌었고요. 이게 하루마다 계속 입장이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을 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이어서 할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대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 자체는 FOMC 이후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몇 개의 뉴스만 잠깐 보고 가면은, 최근 문제가 있었던 게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CS,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런 중소은행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미국의 대형 은행이 공동으로 돈을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금을 하면서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주가가 33%까지 하락을 하고 은행주들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2%까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7%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은행이 중소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공급을 했기 때문 호재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008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처럼 은행이 망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방 중소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특히 이런 중소은행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쪽에 이 대형은행 자체 예금을 해놨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중소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그 금액 자체를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은행도 마찬가지 투자자 우리 개인들을 뜻하는 가계에 그런 예금을 했던 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꽤나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은 작년부터 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 급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자체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고,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의 돈을 이제 중앙 정부로 다시 흡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파산 예정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이 예금자 보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넘어선 전액을 모두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시장의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을 이제 모아갔었는데 다시 돈을 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반된 정책이 나오면서 잘못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지수 상태가 되게 변동성이 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를 잠깐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고점이 좀 눈에 보이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고점 박스권의 저점이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수가 이게 섣불리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무튼 좀 위험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사실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우에 비해서 좀 강하게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이런 악재를 해소하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 저점 추세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수 이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살짝 이 고점 추세선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이 추세선을 넘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은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잠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나스닥이나 이 다우 같은 미국 지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봤을 때 코스피는 결국에는 다우랑 좀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이런 고점 구간을 다우랑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이제 일정 부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고점 박스권을 이 박스권의 저점이 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연속적으로 깨지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상승 자체가 이제 위에 저항으로 가로막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이 나와주지만 반등 폭이 이런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그런 힘 있는 그런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일단 이 나스닥이나 이런 뭐 코스피, 나스닥, 다우에 비해서는 가장 지금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당시에 AI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로봇주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상승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자체는 제가 볼 때 단타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길게 들고 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그래도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수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것도 그냥 생각인 것이지 이러고 나서 다시 그냥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 낮은 구간에 비해서 좀 높은 구간까지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나 AA 종목들도 강하게 이제 상승폭 자체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하락을 할 때 단타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좀 길게 들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볼 만한 종목들, 그 하락을 했을 때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 상신 EDP부터 KCS까지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선정 기준과 이 종목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했는데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참고할 만한 종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AI 종목으로 이렇게 높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의 위치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 대비해서 고점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이 바닥권 대비해서 고점인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 고점 구간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이런 모습에선 여기서 이런 2차 전지 종목이나 AI 종목들의 수급이 하락을 했을 때 다음에 상승이 나올 만한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들이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 구간까지 그러니까 이 지수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강하게 코스닥을 이끌었던 이 세 개의 테마가 고점에 있는 상황이라 하면은 이 지수 자체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다른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려고 이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했던 기준은 1차 상승 구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1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상신 EDP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일봉에서 주봉으로 바꿨습니다. 주봉이 눈에 띄게 좋아가지고 여기 좋아서 바꿨는데 이 상신 EDP라는 종목이 제가 19,550원에다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제가 선으로 그었던 거고요. 상승을 했지만 계속 이런 자리에 오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부터 고점을 만들면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에 이런 큰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6개월 동안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특정 구간에서 가로막힌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박스권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냐,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정 구간을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누군가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더 내려가도 되지만 더 내려가지 않고 이 밑에 구간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자리를 이런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이 밑에 구간, 그러니까 이 박스권 자리는 누군가가 이제 많이 사고 있었던 그런 자리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력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전고점을 넘고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은 사는 자리였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한 이 자리는 파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런 선을 기점으로 아래서는 많이 사는 자리고 위에서는 파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 파는 자리에서 상승을 시켰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고 났을 때 아까 말했던 사려고 하는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수를 진행했던, 그러니까 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또 저점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야기, 이 그동안에 이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동안의 전 고점이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 전고점보다 더 떨어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떨어졌을 때 처음에 누군가, 그러니까 세력이 사려고 했던 구간까지 다시 떨어지면은 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혹은 이 구간에 오면은 다시 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박스를 돌파를 했던 1차 상승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1차 상승이고 이제 조정이 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는 2차 상승이 나오게 되고 또 거기서 조정이 나왔다가 또 상승이 나오면은 3차 상승, 4차 상승까지 막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상승이라는 이 세력이 그러니까 매수를 했던 이 구간 자체와 거리가 이격도가 얼마 없는 그런 자리가 안전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1차 상승을 돌파를 했던 그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가장 안전한 구간이 된다. 그 지수가 만약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치면은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순간에 이렇게 좀 고점 구간에서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왔고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했냐, 제가 이 종목들을 뽑기 위해서 총 4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 400개를 이제 빨리 봤는데요. 그러니까 종목이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종목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최근 50일 동안 거래대금 500억 이상이 한 번이라도 터진 그 종목들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종목을 이제 388개가 나왔는 이거를 지금 다 보게 된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내리면서 이렇게 빨리 이제 내리면서 1차 상승 구간이 어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종목을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500억 이상인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아무리 이제 좀 길게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이어도 조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한 뒤에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앞에 거래대금이 일단 터진 뒤에 밑으로 떨어지든 더 올라가든 그런 종목들을 먼저 종목 선정을 해서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388개의 종목들을 이제 본 뒤에 선정된 게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잘 찍지를 못했는데 제가 원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좋은 종목들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올리기는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1차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조금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제 기준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매수를 하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면은 상신 EDP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냥 박스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돌파를 한 거고요. 특히나 이게 일봉이 아닌 주봉을 보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일봉에서는 모양 자체가 그래도 이 봉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일단 이 주봉을 보면서 모양이 깔끔하기 때문에 매수 이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전자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전자책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제 전자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매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종목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상신 EDP가 이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고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활용하는 게 4등분선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이런 저점을 기준으로 4등분선을 그어서 이 중간선과 그 밑에 있는 선 가운데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이제 이게 세 번째 선이고 네 번째 선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과 이제 마지막 선의 가운데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는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매수가 되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1차 상승을 했던 종목을 가지고 1차 매수, 2차 매수를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은 여기 14,000원 깨지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1차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 그동안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 이 2차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신 EDP 같은 경우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전자책에 나와 있는 매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께 이게 왜 다 무료로 푸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또 다른 이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가 4등분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매매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냥 보조 도구일 뿐이고요. 그냥 원리 자체로는 이런 지지와 저항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좀 눈에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상신 EDP는 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휴스틸을 보겠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본 이유는 이게 지금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53%나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봤던 이유 자체는 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기 앞에 상승을 한 뒤에 그다음 하락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만든 뒤에 이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 상승이 나온 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으로 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종목도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2차 전지 종목, 그동안에 상승했던 2차 전지나 AI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철강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주가의 위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자리가 이 고점보다는 좀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현 이화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21년 8월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기에 부담이 없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DB입니다. DB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크게 봤을 때 이 그동안의 큰 박스권을 이제 최근에 이제 넘어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구전자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을 지금 좀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종목을 보게 됐는데 얘는 조금 애매해서 여기다가 좀 애매한 종목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PF 같은 경우는 이게 석탄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한 뒤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근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 전년 동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종목이 꽤 괜찮은 이유는 SBTech가 상한가를 가면서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SBB테크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 회사고 또 석탄 관련된 이슈도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석탄은 지금 당장에 쓸 일은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석탄이 다시 한번 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나중에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자회사 SBB테크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런 모습으로도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또 크게 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됐고요. 다음 DR텍입니다. DR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그동안에 이런 큰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위에 이 높은 구간에 있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는 못해서 완전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최근 이 만들어졌던 이 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얘도 동일하게 4등분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1차 매수 더 떨어지면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NFT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큰 증권 이 STO라고 되어 있는 그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토큰 증권 제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갤럭시아 SM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이런 박스권을 한번 넘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넘어준 뒤에 주가가 지금 점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벌써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단 그런 모습들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매수가가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다고요. 이루다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나오고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PSP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어서 일단 관심 종목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세아베 스틸 같은 경우 세아베 스틸 지주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지금 뭐 좀 계약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최근에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도 2022년 1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얘도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어서 종목을 한번 매수가 근처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S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이고요. 얘도 이 크게 봤을 때 이런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 종목이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돌파한 뒤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어서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종목들을 이제 제가 박스권 돌파한 종목을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종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가 여기라고 했지만 더 떨어져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이 이제 1차 상승을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했지만 무작정 여기서 무조건 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오해를 하셔서 이제 잘못된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좀 해놓은 그런 종목들이고, 일주일마다 그냥 매번 이런 식으로 종목들, 또 추가할 종목들 볼 거고, 뭐 이렇게 이수화학 같은 것도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움직임 같은 거 괜찮아지면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들을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기준이 또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차트만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블로그에다가 그냥 뭐 책 리뷰를 하면서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타로서 한 매도를 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단타 매매 정도밖에 이제 잘 못합니다. 약간 왜냐면은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4등분선을 그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고요. 이거 매수하는 방법도 30분봉 단타 매매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오른쪽 위에 아니면 고정 댓글에다가 영상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이 했다.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이유가, 분명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분명 이제 그 주가를 이렇게 고점에서 팔고 나면은 항상 기분은 좋습니다. 고점에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은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에코프로라는 종목처럼 이 대상승,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중간에 조금만 상승해도 매도를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어서 이런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거는 좀 계좌가 다른 거고요. 이때 상승을 할 때 좀 짧게 먹고 수익을 냈던 그런 건데, 그 뒤로는 계속 가는 모습이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시세를 먹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런 짤짤이 매매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고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책을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윌리엄 오널의 말을 잘못하네요.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책들에 나온 그런 내용들, 이런 컵 위드 핸들이라는 그런 차트도 있고, 또 혹은 그 차트 내용 말고도 이 캔 슬립이라고 하는 이 기술적 분석, 잘못 말했네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재무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나중에 유튜브에도 공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이제 정립을 한 뒤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종목은 제가 이제 많이 뽑았죠.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요. 결국 저런 기준으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종목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유튜브 활동을 좀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차트를 보고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꽤나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주식을 그래도 쉽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뒤에 처음으로 눌리는 자리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지만 실제로 잘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종목들 같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관찰을 하고자 종목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지수가 그렇게 일단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2차 전지나 AI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지금은 로봇주가 좀 올라갔지만,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면은 지수도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일단 월요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에 급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 2차전지 종목들이 영향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월요일 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또 주식 공부나 이런 강의로 영상을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내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다 찍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